네, 피플인사이드 오늘은 유원준 광주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 총감독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네, 올해 2018 광주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의 특징은 어떤가요?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이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계속 매년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올해는 아시아 문화의 전당하고 협력해서 아시아 문화 전당 복합 이관에서 3층 전체 층을 사용하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네. 다른 축제와는 조금 어떤 점이 다른가요? 광주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은 미디어 아트 창의 도시인 광주 유네스코 지정 도시죠. 네. 광주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미디어 아트 작품들을 선보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유사한데요. 네. 광주라는 지역을 특색적으로 이제 가지고 그 작품들이 이제 선보여준다는 점이 좀 특색 있는 점입니다. 아, 네. 이번 2018 광주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의 주제, 알고리즘 소사이어티 기계의 신의 탄생인데요. 언뜻 들어서는 사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네, 그 알고리즘 소사이어티라는 이제 그 주제의 명만 들으시면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주변에서 편하게 이렇게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현상들을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령 패스트푸드점에 가거나 주차장에 갔을 때 이제 예전에는 사람들이 일했던 곳에 기계가 대체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어떤 사회적 현상들을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고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감시하고 있는 감시 카메라에 대한 이야기도 담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의 전체적인 구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이번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은 지난 11월 28일 날 오픈을 했고요. 예. 근데 그 행사가 오픈되기 전에 그 광주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었고, 그리고 광주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광주에 대한 어떤 조사 연구를 바탕으로 이제 진행되는 예술 리서치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고요. 네. 그리고 이번 페스티벌하고 같이 부산하고 서울에서 협력 전시가 진행되고 있고, 오늘이거든요. 오늘 이제 개막식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국제 심포지엄까지 해서 그런 여러 가지 행사들로 구성된 페스티벌입니다. 네. 네. 총괄 감독으로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진행을 하셨나요? 네, 저는 특정 이제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페스티벌은 그 특정 지역의 현안이나 여러 가지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담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광주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은 광주에 대한 여러 가지, 광주는 사실은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다양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 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광주의 이야기를 작품에 접목시켜서 새로운 어떤 작품으로 좀 선보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이런 에피소드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요? 네, 요번 페스티벌에 그 전시장 입구에 들어오시면 모리스 베나윤이라는 프랑스 작가의 왓츠아웃이라는 작업이 있는데요. 네. 그 작업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관람객들이 그 작품이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서 거기에 눈을 가져다 대고 이렇게 쳐다보게 되면 무언가를 본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관람객이 오히려 이렇게 역으로 감시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이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그 관람객의 눈이 그 아시아 문화의 전당의 그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큰 미디어 스크린에 투사가 돼요. 근데 이제 이 작품이 이제 그 아시아 그 광주에서 진행된 행사기 때문에 네. 검은 눈동자를 인식하는 작품인데 네. 이 작가가 외국 사람이다 보니까 그 파란색 눈동자를 인식하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네. 계속 이게 이제 인식이 안 돼가지고 에러가 나서 네. 계속 그렇게 이제 헤맸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아. 네. 또 소재로 또는 이 지역과 연계된 작품들도 어떤 게 있나요? 요번 페스티벌의 특징이 아마 그런 부분이 될 텐데요. 광주의 이 여러 가지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네. 또 광주 지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역적 특색이라든지, 광주의 무등산을 담은 작업이라든지, 이런 식의 광주의 다양한 어떤 여러 가지 맥락들을 작품에 결합시켜가지고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개막식을 갖고 이제 주말에 이제 가족 단위로 많이 이제 관람을 하러 올 것 같은데요. 어린이들이나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뭐 그런 퍼포먼스나 이벤트 같은 게 있다면. 저희 요번 페스티벌이 게임을 소재로 하고 게임의 어떤 환경을 이용한 어떤 예술 작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 가족분들이 오셔서 특히 어린이 관객들도 가장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아트 행사가 예술 행사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2018 유네스코 미디어 아트 창의도시 정책 포럼이 어제 열렸는데요. 이 미디어 아트 창의도시 광주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이 부분을 이제 어제 포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광주 시민들은 이 광주가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이 역사적인 어떤 유산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자랑스러워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어떤 문화적, 예술적인 어떤 자양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유네스코 지정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경우에도 미디어 기술 자체가 발전했기 때문에 광주를 지정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광주 시민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를 같이 만들어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후 5시에 개막식이 열리는데요. 특별한 퍼포먼스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네, 오늘 개막식에 오시면 게임과 알고리즘을 가지고 계속 이제 전자 음악 공연을 했던 미디어아트 그룹인 태식 그룹 공연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하우유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역을 중심으로 예술 리서치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그 팀의 복합 무용 공연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광주 미디어아트 페스티벌은 그 광주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미디어아트 페스티벌이고 광주의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광주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많이 다루고 있는 페스티벌이기 때문에 광주 시민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많이 관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시간이 약간 나왔는데요. 앞으로 미디어 아트에 대해서 그런 이제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미디어 아트가 이제 과학 기술과 예술이 융합된 그런 어떤 분야이기 때문에 사실은 막 새로운 기술에 대한 어떤 기대를 많이 가질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최근에는 미디어 아트가 어떤 기술 자체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기술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페스티벌에서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주의 이야기를 미디어 아트라는 어떤 형식을 빌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미디어 아트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 오늘 개막해서 폐막은 언제? 예, 12월 7일까지 진행이 네. 되고요. 예, 얼마 남지 않은 기간 꼭 방문해 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원준 광주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 총감독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